인하우스 브랜드 마스터 클래스 OT지만 인트로 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서도 다들 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새로 만들든 아니면 이미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라인업을 하는 케이스든 혹은 마케팅이 잘 안 돼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소구점을 아예 전부 바꿔가지고 새롭게 세팅하는 관점이든 다 공통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제품 출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의 실패 원인을 보면 목적을 제품화 과정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품이 출고가 되면 억지로 마케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바로 캐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제품화 과정을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브랜드 네이밍 그리고 스토리텔링,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이 작업은 우선 뒤로 미루고 나중에 품목이 정해지고 대략적인 소구점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의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결과물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을 우리가 꼽아보면 일단 품목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메이저한 품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너가 있고 크림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관점인데, 그렇다면 토너보다는 크림을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수요가 많은 게 좋아요. 스몰 브랜드일수록 조금 수요가 많은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나가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재구매 관점에서 봐도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나중에 SKU가 있는데 추가를 하는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수요가 좀 많은 것들 위주로 이벤트를 묶어서 전개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유리한 세부 키워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랑 매칭을 해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키워드 도구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 아니면 구글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아직 만약에 활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 우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크림이라는 품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크림을 만들까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이렇게 키워드 몇 가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한 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우리가 월간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얼만큼 검색이 되는지는 결국에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수분 크림에 대한 검색량이 미백 크림에 대한 검색량보다는 훨씬 많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쇼핑 탭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수분 크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상품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백 크림도 검색을 해보면 상품 등록된 상품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색량은 굉장히 좀 단순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검색량은 수요, 그리고 상품 개수는 공급의 양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검색량 같은 경우에는 수분 크림이 더 많지만 상품 개수에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은 굉장히 메인 키워드 위주로 찾아봤지만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면서 니치 마켓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미백 크림의 어떤 세부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연관 검색어들 밑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유추해 가면서 살펴보면 되는데 저는 미리 찾아놓은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색소 침착 크림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그래도 꽤 있어요.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꽤 있는 편이죠. 마찬가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상품 개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품목을 만드는 게 유리할지 하나하나씩 좀 필터링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수분 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수분 크림이라는 단어는 너무 메인 키워드니까 보습 크림이라는 연관 키워드가 있네요. 거의 동의어에 가깝죠.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보습 크림은 이것도 검색량이 굉장히 많네요. 마찬가지로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상품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에 또 다른 세부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고보습 크림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추후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등록된 상품 개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벼운 예시지만 내릴 수도 있겠죠. 우선 품목이랑 키워드를 우리가 매칭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나서 이제 세부 키워드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소구를 잡아야 될지가 대략적으로는 느낌이 와요.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했으면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용을 하게 된 키워드들 위주로 소구점이 대략 나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소구점을 기반으로 셀링 포인트, 타겟팅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는 거예요. USP를 세팅하고 타겟팅을 어느 정도 대략 잡고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여성이다. 이런 대략적인 타겟팅을 좀 잡아두는 거예요. 추후에 이렇게 소구점이나 셀링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파생돼서 여러 가지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스케치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품화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 제품들, 우리가 지금 잡아가는 컨셉들과 유사한 기존 제품들의 리뷰를 참고하는 거예요. 거기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의 사용 경험이 좋았어요. 이게 좋았어요. 저건 별로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술을 해주는데 그 중에 제품의 본질적인 소구점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리뷰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토대로 어떤 소구점이나 셀링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제품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고 굉장히 유리한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품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제품은 이런 느낌이다. 저런 느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화 과정을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능성, 미백을 강조한 어떤 미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컬러 톤이라든지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 이런 여러 가지 제품명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와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를 보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각화가 가능한 단계까지 오면 여기서 네이밍이나 아주 디테일한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그리고 제품의 디테일한 소구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컬러톤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유사한 컨셉을 이미
펼치고 있는 어떤 다른 브랜드들의 광고도 참고를 하면서 그런 광고 소재들을 보면서 컬러톤이나 소재의 컬러톤이나 아니면 패키지의 컬러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비건 화장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어떤 색상 팔레트나 그런 컬러톤의 조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2단계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제조사를 컨택하는 거예요. 제조사를 이제 이런 것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컨택을 했었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다 바꿔서 어느 정도 기획을 다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제조사 컨택을 해서 우리가 잡아둔 기획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내용물을 가장 잘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제조사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컨택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용기나 부자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재, 용기를 고를 때도, 부자재를 고를 때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놓은 이런 컨셉을 담을 수 있는, 잘 담아낼 수 있는 용기여야 되고, 그리고 부자재, 예를 들어 단상자 같은 것에 어떤 재질이나 형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고민할 때도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 컨셉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충분히 좀 쉽게 잡혀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가볍지만 어느 정도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상세 페이지 톤이나 우리가 사용할 어떤 메인이 되는 폰트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제품화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짜임새 있고 일관성이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마케팅하는 작업 자체가 사실 꽤 즐거운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지금 막 만들어낸 말들을 우리 제품에 입혀서 광고나 기타 등등 바이럴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담고 싶은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과정도 사실 꽤 즐거운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마케팅이 안 되는 케이스,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이렇게 맥락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막 억지로 컨텐츠를 입혀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마케팅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코스를 밟게 되는 것 같아요. 인하우스 브랜드 마스터 클래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 자체는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를 마케팅의 시작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마케팅의 재료들을 하나씩 세팅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이미 제품이 있는 분들도 다 포함이 돼요. 라인업을 하실 분들도 포함이 되고 기존 제품들을 내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컨셉을 아니면 소구점이라도 내용물은 똑같지만 소구점이라도 좀 디벨롭을 일관성 있게 추가적으로 해서 광고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상세 페이지나 그 다음에 이미지 촬영하는 거, 광고 소재로 쓸 이미지, 인플루언서, 그리고 매체 광고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실습을 좀 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매체 광고를 혼자서도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모든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고, 지금 현 시점에 유리한 어떤 마케팅 믹스나 그리고 매체별 세팅값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계속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데이터 보면서 공유해 드리는 굉장히 유익한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수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휴먼 카카오 채널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소통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